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얻게 해주는 방송 주식예능TV 시즌2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갭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는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82포인트, 코스닥은 무려 3.46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상황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좋지 못한데 과연 요즘에는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이 연출되었던 미국 증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상황을 야기했는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미국 증시 상승 효과에 힘입어 금일 국내 증시도 일단은 갭상승하는 모습들이 장 초반에는 포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처럼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의 수급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시가 넘어가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죠. 무엇보다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오늘 그 동시효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저점권을 갱신을 해주면서 양 지수 모두 지난 8월달 형성된 저점권 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달에 형성이 되었었던 저점권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2900선을 목전에 두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지난 8월 뿐만이 아니라 지난 5월달 저점권인 950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올해 가장 낮은 구간대인 870포인트까지 하락하진 않았지만은 현재로서는 900선도 위태로운 모습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에 상승폭을 키우는 국내 증시였으나 결국에는 오늘도 외인들의 수급이 한 박자 빠르게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짓누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장 초반의 수급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 주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이면서 결국에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원 매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양 지수 모두 외인들의 매도세가 출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게 된 사유들을 조금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전히 중국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일본 증시와 홍콩 증시가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자본 이득세를 인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로 인한 증세에 따른 우려감으로 일본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사실상 최근 일본 증시의 분위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못하게 지난 9월 14일 날 고점권을 갱신한 이후에 현재까지 낙폭이 연출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점권 이탈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일본은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조금 버텨내줄 수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일본 증시 급락으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 또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홍콩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락을 하게 된 사유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헝다 이슈고 아직까지 헝다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내일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는데 과연 중국 증시가 휴장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이제는 궁금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바로 뉴질랜드 금리 인상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뉴질랜드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국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내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블룸버그 자체에서 물가 상승 예상치를 상회를 하다 보니까 연내 추가 인상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는 점도 지속되고 있다 라는 게 주목이 받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장 초반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세가 형성되는 과정들 연출이 되었고요. 역시나 외인들은 전일 대비 축소되긴 했지만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6,200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금일은 2,700억 원을 보이면서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합산 매도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을 육박하는 수준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약품, 보험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매도 출발했으나 다행스럽게 장중 매도가 진정되면서 기관은 전거래일 이어 금일도 2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보험업종이라든지 석유화학업종이 에너지와 금리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게임과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형성된 저점권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서 2021년 가장 낮은 71,20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가 있는 과정에서 현재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야기가 되면서 사실 금일 지수의 악재를 연출해 주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만큼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유입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8월 이후에 증시에 대한 수급이 전형적인 약세장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8월 첫 조정에서 247포인트를 하락을 했고요. 166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조정에서 103포인트 하락한 이후에 61포인트 반등을 했고요. 이번 조정에서는 고점 대비 약 저점이 27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00포인트 이상의 조정이 이어지고 반등폭은 하락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큰 조정이 이어졌던 것은 작년 8월 이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큰 조정과 제한적인 반등이 반복되다가 11월 큰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상승상 전환은 외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주도되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안정한 투자 심리에서는 결국에 매수 주체 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매수 물량은 3일 만에 다 던진 외인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워낙 악재성 재료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와 미국의 만기일이 겹치는 주간이라는 점도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대형주의 낙폭과 글로벌 주요 지수 낙폭이 두 자릿수를 가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에 의한 일부 매수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조정이 작년 형태의 반전이 될지는 수급을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업종과 낙폭 과대 실적주를 잘 섞어가는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종목은 최근에 급락해서 어느 정도 오늘 반등세를 보인 종목이죠. 바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규제로 인한 지난 9월 8일 날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 이후에 현재까지의 수급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거래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금일 빨간불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3년 만에 국감에 등판을 하게 되면서 영업 후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과연 얼마만큼의 개선책이 연출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눌림이 다행스럽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또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빅테크 종목군들의 회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빅테크 종목의 회복 자체가 현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빅테크 강세가 현재 국내외로 지금 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지수가 이렇게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약진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아직까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빠르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연출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뭐 물론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급격한 조정을 거치면서 규제 이슈에 대한 내성은 결국엔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이슈가 향후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가 조정 영향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결국에는 규제가 시작되면서 높았던 주가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뭐 네이버의 경우에는 골목 상권 이슈와 연관된 커머스 매출과 금융 규제 관련 핀테크 매출의 비중이 낮고요. 최근 우려가 커진 규제에 대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네이버도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과 카카오 모두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상황이기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 오늘도 주식 예능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